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금 더 이 공유드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방금 전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찍고 있네요. 이제 4시간 전에 올라온 폭스 비즈니스라는 채널인데요. 지금 미국 시간이 약 오전 7시인데 4시간 전에 올라오면 오전 3시쯤에 올라왔네요. 네. 이미 나왔던 거에 연장본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여기 옆에 자막을 켜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무부 차관 마이크 포클랜드랑 정책 리서치 책임자인 댄 클리프턴이 이제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드라인이 뭐냐면 그 연준 회의록이 금리 인하에 별로 일지가 없다.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 금리를 올리는 쪽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좋은 이야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댄이 이제 올해 중반을 지나면서 새 연준 일정이 들어오면 그런 분위기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새로 들어온 일부 지역 연은 총재들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관점을 강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인상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댄이 말하는 게 관세가 실제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만큼 여는 총재들이 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새 일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라고 한대요. 그래서 새 일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제 보고는 있는데 새 일장이 들어오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고 매우 큰 이제 재정 정책이 들어오고 있고 기업들이 100% 익스펜싱 때문에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비자 쪽도 지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리펀드를 통해서 환급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를 했고 이제 막 또 환급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광범위한 소비자 기업 감세가 시간을 벌어주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계속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케빈 워시의 도움으로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한 번쯤은 도움을 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경제 모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델이 이제 맨날 성장률을 1.7%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약 4% 정도 성장을 했고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연준 모델에 규제 완화, 그러니까 디레귤레이션 효과를 반영하는 채널이 없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연준은 트럼프가 규제를 풀면은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는 EPA 규제 완화로 1조 달러 이상 절감을 한다고 밝혔고 이제 언덴저먼트 클라우즈라 해가지고 이제 위험성 조항 같은 것도 건드리고 있고 이런 대형 정책은 이제 총 2조 달러 규모로 되어 있는 이 대형 정책들은 규제 이 대형 정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규제 완화가 기업이 엄청 유리하고 고용에도 좋고 임금에도 좋고 소비에도 좋고 그럴 텐데 연준은 그걸 모델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자고 한다라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웃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트럼프 행정부 때도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했다. 반대로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 규모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놓았고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되돌리고 있는데 연준 모델은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스틴 굴스비라고 하는 연은 총재가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고 CEA 의장이었고 시카고 연 총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규제 완화는 경제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파월이 이런 여는 총대들을 추가로 5년 동안 임기 연장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공급 측의 이제 감세,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텍스 커트죠. 텍스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연준 모델은 이것도 제대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0% 감가상각, 이제 100%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텍스 커츠가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통화 공급이 안정적이면은 이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규제 완화도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요인인데 연준 모델에는 없으니 연준이 이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부의장인 이제 보우먼이 매우 큰 규모의 금융 규제 완화를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백억 달러 또는 수천억 달러의 규모의 자본을 풀어서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게 만들고 은행 자본이 대출, 일자리, 투자를 만들어내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연준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델링 못하라고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새 의장에게는 케빈 워시 같은 이제 올라올 이제 새 의장에게는 어느 정도 재량과 권위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결국은 연준을 끌고 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오면은 이제 규제 완화 공급적 정책에 대한 정책 여러 개 생기니까 규제 완화 스토리는 연준 모델이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연준은 이제 케인즈식이나 필립스, 케인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코노믹스를 공부를 했으면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필립스 곡선의 중심 모델은 이제 새 리더십 아래에서 힘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케인즈는 좀 오래된 경제학자죠. 예, 여러분들이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배울 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란 전쟁이 정리가 되면은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경제 전반에 가격에 스며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고요. 1기 트럼프 때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낭비성 정부 지출 감출, 그리고 정부 지출 감축이랑 미국 에너지 지배력 강화, 이 조합이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자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모델링 해야 되는 거는 프로덕티비티, 이제 생산성 부분의 개선이고, AI와 에너지 분야의 확대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고 이제 그 모델을 계속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만드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틀렸다. 예, 금리는 내려야 된다. 금리가 인상을 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해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인상보다는 차라리 동결이 나을 텐데, 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돼가고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쟁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이제 핵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말살하겠다고 위협을 해왔고, 국가 차원의 테러 지원국으로서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인이 이제 희생되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이미 파산 상태임이 드러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정부가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했고 국민의 80%가 빈곤 상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파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큰 규모의 시위가 거리에서 벌어졌잖아요, 저번에. 그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압박을 더 쪼이고 있고 이란에 추가 압력을 가해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란 국민이 이제 자기 결정권, 셀프 디터미네이션을 갖게 하고 중동 전역에서 서방 동맹과 미국을 겨냥해 벌어져온 끔찍한 테러 지원을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해역 쪽에 서방에 큰 해를 끼치려는 위협이냐 아니면 무력 과시에 가깝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상원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면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전략적인 행동이고 높은 역량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란이 이렇게 하는 공격이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아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전 세계로 보여주기 위함이 커요. 미국이 세다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지도부가 실제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정부의 이제 고위층인 이제 아야톨라는 이제 86세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 이제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압박이 이제 이 정말 필요한 변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경제적 압박을 거하는 이유가 진짜 실제로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한 그런 테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압박은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중동 쪽에 사우디 같은 산유국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아까 전에도 말했죠?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지배력이 이제 미국이 세계 4위 수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세계 에너지 수출 규모도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리고 1년 동안만 해도 대통령의 이제 정책 덕분에 펜실베니아에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고 일본 니폰과 US 스틸 관련들도 있고 일라일 일리 같은 이제 니하이밸리의 첨단 제조 공장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일본 측이 이제 원자로 10기를 구매하겠다고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데이터 센터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항상 말하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에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이제 전기나 이런 필요한 에너지들을 전부 다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원자력으로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로가 굉장히 지금 원자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하.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란 쪽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의록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2월 20일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판결을 내릴 거고, 뭐랄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 미국 세금 유동성 흡수가 있고 4월에 SLR 규제 완화 시행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릴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국채도 사지고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의 중간 선거는 3월 4일부터 경선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코인 시장의 이슈로서는 이제 양자 컴퓨팅 공포론으로부터 이제 공격이 좀 들어왔고 스트래티지에 이제 MSCI 편출 이슈가 있고요. 클래리티 법도 있고, ESLR도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좀 많은 구간인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더 보시고, 만약에, 네, 더 전화될 내용이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뭐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